했나 본데요. 며칠 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저는 얄개깎기 동호회 우정을 맡고 있는 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안 일일이 소개를 뭐 이렇게 모임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지금 한 30분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런 모임으로 오면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와야 하는데 사실 준비를 하고 오면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즉석에서 얼굴 보면서 그냥 제가 대표를 오래 만지다 보니까 오래 만졌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그냥 풀어나갈게요. 그 대신 아마 좀 앞뒤가 안 맞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질문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얄개깎기 동호회니까 얄개깎기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좀 이런 질문 많아요. 왜 얇게 깎아요? 뭐 그런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저는 뭐 일일이 대답을 하지는 않긴 하는데 왜 얇게 깎아요? 그게 참 뻘짓한다 그런 느낌의 그런 댓글이거든요. 이걸 일일이 답을 해드려야 하나? 그 답을 하기에는 좀 너무 길 것 같고 해서 대충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답글을 안 하는데 왜 얇게 깎아요?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일본 대패잖아요. 일본 대패인데 일본 대패 자체가 원래 도구 일본 대패라는 도구 자체가 얇게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이 도구 자체가 왜 얇게 깎고요가 아니고 원래 얇게 깎으려고 만들어진 도구예요. 근데 왜 얇게 깎고요라는 이 댓글이나 이런 이 말들은 일본 대표를 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답변을 안 해요. 근데 왜 이게 이 얇게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냐면요. 서양 대표하고 일본 대표가 좀 큰 양대 산맥이잖아요. 서양 대표와 일본 대표를 비교를 해보면 도구라는 게 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점점 이렇게 좀 발전을 해나가요. 전문용어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모든 도구들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에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게 모든 도구들은 대체적으로 뭐 좀 이렇게 편의성이나 또 아니면 좀 이렇게 뭐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근데 서양 대패를 보시면 그 서양 대패 여기 서양 대패 많이 있을 텐데 서양 대패 하나만 잠깐만. 자, 이 서양 대패와 일본 대패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서양 대패도 처음에는 이런 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서양 대패도 옛날 서양 대패들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나 뭐 이렇게 모양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이런 폼이 완성될 때는 이게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폼이 완성될 거거든요. 근데 서양 대패는 이 진화되는 거, 발전되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이 좀 이렇게 보면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역점을 뒀어요. 효율성 이런 것도 역점이 많이 두고 그래서 이런 폼이 완성됐는데 일본 대표는 그거하고 좀 반대 방향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요. 발전이 돼요. 이 일본 대표는 이게 지금 서양 대표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세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쉽게 덤벼요. 쉽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일본 대패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서양 대패는 좀 이렇게 이 업그레이드가 사용자 편의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일본 대패는 그런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전문가용으로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나 편의성은 좀 많이 포기한 도구예요. 이게 이거 자체가 효율성이나 편의성, 뭐 사용자 편의성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난해해요. 도구 자체가. 이 대패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전문가용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패를 대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이유가 서양 대패와 일본 대패가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서양 대패와 일본 대패를 단적으로 비교하면 일본 대패 자체가 미세한 작업,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계속 몇백 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용 도구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서양 대패는 좀 범용성을 많이 띠잖아요. 누구나 사용하기 편하게 발전해서 스스로 혼자 이렇게 독학이 가능해요. 혼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근데 일본 대패는 사실 혼자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또 한계도 있어요. 혼자 대패를 공부하고 혼자 뭐 대패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대패를 이해한다는 건 보면 분명한 한계가 지어져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대패는 조금 배우셔야 돼요. 뭐 어디 가서 하루 이렇게 딱 배워가지고 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좀 깊이 배우셔야 조금 발전이 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좀 이게 도구 자체가 난해한 도구예요. 그러면 이게 얇게 깎기 이게 전문가용 도구라 했잖아요. 전문가용 도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자격증이 필요한 도구인 건 맞아요. 그냥 막 덤비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잘 몰라요. 막 헤매. 이 대패가. 그러면 이거 참 처음부터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이 얇게 깎기 도구로서 야는 발전을 한 거예요. 일본 대패 자체가 전문가용 도구로서. 그럼 이 도구 자체가 서양 대패와 다르게 야는 범용성으로 편리한 도구가 됐는데 야는 굉장히 난해한 도구가 됐잖아요. 전문가용 도구가 됐는데 그 장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대패 이 전문가 일본 대패는 얇게 깎으려고 만들어진 도구예요. 그럼 왜 얇게 깎아야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한 거잖아요. 대패가. 그럼 왜 얇게 깎아요? 일본 대패를 왜 얇게 깎아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얇게 깎으면 좋은가요, 일본 대패는? 한번 저번에 들으셨잖아요. 왜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일본 대패 왜 얇게 깎아요? 얇게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잖아요. 얇게 깎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 왜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얇게 깎는 거거든요. 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얇게 깎는 건가요? 얇게 깎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야는 전문가용 얇게 깎기용으로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얇게 깎으면 좋은 점이요. 일단 뜯김이 훨씬 덜해요. 그죠? 대패들은 다 만져보셨잖아요. 두껍게 깎을 때 엄청 뜯기잖아요. 얇게 깎았다 해서 안 뜯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덜하긴 하죠. 훨씬 덜 뜯기는 거죠. 그리고 좀 힘이 덜 들어요. 지금이야 뭐 기계들이 하도 많이 발전을 해서 대패로 힘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대패 치는 분도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두껍게 치면 금방 힘이 빠지는데 얇게 치면 설렁설렁 치면 하루 종일 대패 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훨씬 힘이 덜 들고 또 날의 내구성이 훨씬 높아져요. 두껍게 치면 날 끝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근데 얇게 치면 날 내구성이 훨씬 높아져요.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야가 그 전문가용 도구로서 발전을 했지만 물론 그렇게만 단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도 금방 얇게 깎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얇게 깎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가 오늘 얇게 깎기 도구이니까 세팅 자체도 얇게 깎기 세팅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럼 일반적인 세팅하고 얇게 깎기 세팅은 좀 달라요. 좀 얇게 깎기용 세팅이라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얇게 깎기 세팅을 배우셔야 돼요. 얇게 깎기 세팅을 배우면 장점이 훨씬 높아져요. 대패를 쓰는데 훨씬 자유로워져요. 근데 제가 얇게 깎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영상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좀 이상한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뭐 뻘짓이라는 동, 그 뭐 밥 먹고 정말 할 일 없다는 동 그런 얘기들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얇게 깎기를 해야 하냐면요. 얇게 깎기를 해보면 대패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한 도구로서 막 이렇게 대패를 만지면 재미가 없는데 대패를 이해하고 대패를 사용하면 훨씬 대패가 재미있어져요. 도구로서 정말 재미있는 도구거든요. 만약 비교는 예로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자동차도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잖아요. 막 F1 같은 거 막 한 300km, 400km 타는 그런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듯이 그런 대회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누가 고속도로에 300km, 400km 못 봤는데 그런 자동차 경주 대회를 함으로써 자동차가 훨씬 발전하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패도 얇게 깎기를 해보면 대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얇게 깎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얇게 깎기를 해봐야 하는 필요성 중에 하나가 이 대패가 대패 종류가 이 평대패 하나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패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몇백 가지 종류가 돼요. 일본 대패가 특히. 근데 그런 대패 종류가 대체적으로 이 평대패에 기반을 해요. 평대패가 그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 다 파생된 대패들이에요. 뭐 기와간나니, 히포바라니 뭐 이런 특수 대패들이 다 이 평대패에서 기본을 해요. 이 평대패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나머지 특수 대패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그 정확히 대패를 이해한다는 거는 결국은 얇게 깎기를 해봐야 돼요. 얇게 깎기를 해보면 대패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얇게 깎기를 해보라고 권하는 거고요. 얇게 깎기 세팅은 대패를 사용하시면 한 번씩은 배워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날뭘 뽑고 당기면 대패밥은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패라는 게 면도기와 똑같은 구조잖아요. 비스듬히 칼이 집어넣고 연마 잘하면 대패밥은 다 나와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잘 나오게 더 이쁘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팅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얇게 깎기 세팅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하려면 대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패의 구조나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이게 얇게 깎기에 대한 세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얇게 깎기를 해야 하는가 그걸 제가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읽어보고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제가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네요. 자, 일본 대패는 기본적으로 어미날이 메인이에요. 어미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미날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어미날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대패집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어미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미날이잖아요. 이 어미날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미날의 구조 그냥 단순하게 자, 서양 대패 어미날하고 일본 대패 어미날하고 차이점. 대부분 중국 대패도 이런 정도의 날모를 쓰잖아요. 대체적으로. 서양 대패와 일본 대패 어미날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일본 대패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점 말하실 분 없어요? 귀가 오목. 또 자, 서양 대표와 일본 대표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일본 대표의 기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여기가 폭이 좁고 여기가 넓잖아요. 사다리꼴이에요. 이렇게 보면 쐐기 형태예요. 여기가 가늘고 여기가 두꺼워요. 쐐기 형태예요. 그러면 일본 대표가 이런 형태를 가졌을 때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발전된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이거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쐐기 형태와 사다리꼴. 뭐 그것도 있네. 서양 대표는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고 얘는 사다리꼴이고 쐐기 형태예요. 이 차이점. 그렇죠? 이게 사다리꼴이고 쐐기 형태면 굉장히
굉장히 난해한 도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난해해져요. 왜냐면 이거 1대1로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죠? 1대1로 맞춰줘야 하는데 얘가 사다리꼴이고 쐐기 형태면 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 쐐기 형태가 도끼 형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무에 박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무를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다리꼴 쐐기 형태가. 그죠? 이게 잘못 다루면 대패집을 쪼개는 역할을 한다고요. 쐐기 형태와 사다리꼴은 도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형태가 유지가 됐잖아요. 이런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이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장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 말이죠. 장점이 뭐냐 이거죠.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이 도구가. 이 대패집에 나무에 박힌다 생각하면 이 구조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야를 잘못 컨트롤하면 야를 깨먹는 거잖아요. 그죠? 도끼 형태니까. 근데 이거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되는데 이 장점이 뭐냐 이거. 나무를 잘 박혀서 얇게 깎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 뭔가 깨질 수도 있다. 그죠? 나무가 깨지는. 답을 다 얘기해줘도 몰라.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얘는 일본 대패가 아니고 이 서양 대패 같은 건 직사각형이잖아요. 정확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딱딱딱 규격화돼 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규격화가 안 돼 있어요. 다 대패마다 이 쐐기 형태나 마름모꼴 형태가 다 달라요. 이거 손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죠? 대량 생산이 안 되고 현대 사회에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서양 대패에 비하면. 근데 이거에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얘는 대패집에 스스로 고정이 돼요. 얘는 고정이 되잖아요. 때리면 안 나오잖아요. 얘는 때리면 어떻게 돼요? 쭉 들어가거나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장점이 고정이 된다는 거. 스스로 고정이 된다는 거. 이게 이 쐐기 형태의 장점이기 때문에 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보다 더한 장점이 있죠. 스스로 고정이 되는 대신 얘는 미세한 조정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미세한 조정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돌리면. 얘는 대패집에 스스로 안 잡히니까 뭔가 야를 잡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야를 잡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야를 잡아줄 장치. 얘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스스로 안 잡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조정도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스스로 잡혀 있어요. 대패집에 꽉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 상태에서 대패집을 조정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패집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리면 내려가고, 이렇게 때리면 올라오고. 이게 쐐기 형태가 발전됐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스스로 잡히니까, 얘가 스스로 잡히니까 이 구조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잡힌 상태에서 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 조선대패라고 말하는 대패들 가끔 보면 쐐기 형태가 아니에요. 옛날 조선대패는 이게 마른 목걸이나 쐐기 형태가 아니고 이런 구조예요. 조선대패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얘를 대패집에, 나무 대패집에다 고정을 넣고 고정을 하려면 뭔가 또 필요하죠. 쐐기를 형태나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쐐기로 옛날에 조선대패들이 이렇게 날모를 넣고 여기다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로 고정장치가 들어가면 얘가 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미세 조정이 잘 안 되거든요. 쐐기가 하나 박히면. 근데 이 마른 목볼, 쐐기 형태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로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엄청난 발견을 한 거고 유레카를 외칠 정도의 엄청난 거라고 봐야죠. 이게 쐐기 형태가 마른 목골.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일본 대표에서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지만 그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세개 형태가. 이게 세팅할 때도 이 세개 형태나 이 마른 목골 자체가 세팅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야에다 맞춰줘야 하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만약 야 같으면 쉽잖아요. 직사각형이 그냥 쑥 넣어주면 되는데 야는 대패마다 다 다르고 형태가 대장장이마다 이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패집을 1대1로 맞춰줘야 하니까 대량 생산도 안 되고 서로 호환도 안 돼요. 일일이 맞춰줘야 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쐐기 형태와 마른 목골 이게 일본 대패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어미날 등을 보시면 어미날 등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죠? 이렇게 파놨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보이시죠? 아마 노안이 오신 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파놨어요. 어미날 등을. 그죠? 왜 파놨을까요? 이거 왜 파나? 할 없이. 이렇게 팠잖아요. 이건 그 젠이라는 그걸 이렇게 밀어서 파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팔았어요. 둥글게. 세영 대표는 파파하잖아요. 응? 파파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집에 안착했는 아끼려고 새를 아끼려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깎아서 엿삼 걸라고. 깎아야 돼. 양이 많아지면 무겁잖아. 또 좀 깎아내야지. 왜 팔았어요? 왜 헐일 없이 여기를 이렇게 파나요? 여기를 파남으로 인해서 되게 골치 아파져요.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파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볼록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볼록해야죠. 야하고 1대1로 맞춰줘야 하니까. 여기가 판판하면 여기도 그냥 끌로 쭉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쉽잖아. 왜 골치 아프게 여기 이렇게 둥글게 파느냐, 이게. 왜 여기를 이렇게 파나? 아무 생각이 없죠. 이 파는 이유. 아, 저번에 들었으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지. 무언가를 이렇게 둥근 고정시키기 위한 그때 잘 안 들었죠. 이렇게 파놓는 이유. 반드시 내리는 내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파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일본 대표가 얇게 깎기가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냥 알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 그냥 알값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파는 자체가 내일 역할을 한다고요. 대패집에서. 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그 별로 중요도를 안 느끼는데 여기 알값이 있기 때문에 대패가 얇게 깎기가 가능해요. 요거 없으면 얇게 깎기 힘들어져요. 얇게 못 깎아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대패집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죠. 야를 이 난립에서 반드시 올리거나 내리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그죠? 왜냐면 야를 치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죠. 야가 반드시 내려올까요? 알값이 없으면? 반드시 내려올까요? 여기에서 난립에서 나를 보는데 우리가 미크론 단위로 보통 15미크론, 20미크론 대패를 치는데 15미크론, 20미크론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7, 80미크론 돼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의 대표값을 빼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눈 나쁜 사람 잘 보이도 안 해요. 그것을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그죠? 반드시 내려가야죠.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대표값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얘를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요걸로 쳐서 반드시 못 내려와요. 사람이 정확히 여기 정타를 못 쳐요. 이렇게 치면 야가 삐딱하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를 반드시 올리거나 내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R값 자체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요. 반드시 내려주게 해요. 이 R값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점이 그거 하나예요. 일본 대표에서 반드시 오르게 내려주는 역할 하나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값이. 알값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주는 것도 안 좋은데 이 알값의 단점이 또 있죠.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 장점은 딱 하나.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역할. 단점이 또 뭐예요? 이렇게 파놨어. 이렇게 파놔서 알값을 줘서 일본 대표에 단점이 많아요. 단점을 생각해 보셔야 또 세팅할 때 좀 참고가 되니까요. 대부분 일본 대표 세팅을 하면 이 알값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물매면 파내버리잖아요. 물매면 그냥 반듯하게 막 파버리잖아요. 그렇게 파는 순간 일본 대표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 미세 조정이 안 돼요. 툭 치고 이렇게 내려갔다 삐딱삐딱 내려간다고. 그러면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수평을 잡냐? 못 잡아요. 물론 왕창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날이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잡아요. 날수평을. 이 미세하게 15미크론, 20미크론 정도 날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로 날수평 못 잡아요. 보이지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잡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유지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근데 단점이 되게 많아요.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 형태가 이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건 그 단점이 얇게 깎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 유지가 되는 건데 단점이 많아요. 세팅이 어렵죠. 단점이. 여기가 판판하고 그냥 쭉 파내면 되는데 이 알값과 이걸 1대1로 맞춰줘야 하니까요. 이 물매면도 야가 파진이 있는 만큼 야도 볼록 크게 올라와야 하잖아요. 그죠? 야가 이렇게 알값이 주어졌으니까 야는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물매면이에요. 이게 어미날의 알값이 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 물매면이 볼록 해야 되잖아. 야를 타고 내려가야 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못 내려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물론 헐렁하면 내려가기 전에 압력이 잡히니까 압력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물매면이란 말이에요. 물매면 이렇게 파놓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야 1대1로 맞추려면 꼼꼼한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맞추기가. 그 대신 또 단점이 있어요. 이 알값을 줌으로 인해서 야 때문에 대패집이 깨져요. 야 때문에 대패집이 깨지는 거예요.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야 때문에 대패집이 깨지면 야 때문에 알값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알값이 형성됐죠. 둥글게. 그러면 대패집은 대체적으로 대패집은 정목이에요. 하고 대패집이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죠. 대체적으로 대패집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바닥평이. 이렇게 휘어져요. 양 모서리가 높아져요. 이렇게 높아지면 물매면이 알값이 형성된 것이 봉우리가 하나 생겨요. 쑥 올라온다고. 봉우리가. 쑥 올라오면 얘가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봉우리가 좀 더 도드라져요. 좀 더 도드라졌을 때 야를 꽉 넣어서 압력을 주면 야가 대패집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결에 따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충격을 주면 얘가 깨지는 역할을 해줘요. 알값이 없으면 대패집이 잘 안 깨져요. 알값 때문에 대패집이 깨져요. 그 대신 대패집이라는 게 여러분 대패를 쓰다 보면 내가 어미날을 넣으면 계속 한쪽으로만 높이 나올 때 있죠. 한쪽으로만 높이 나와. 분명히 때렸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나와줘야 하는데 꼭 이쪽으로 먼저 나오거나 꼭 이쪽으로 먼저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알값 때문에 그래요. 알값이 무너져서 그래요. 얘가 대패집이 정목이랑 정말 정확한 정목은 없어요. 정목이라면 양쪽의 결이 다 똑같으면 변화하는 율도 똑같은데 여기를 중심으로 쓰여서 이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면 야가 움직이는 폭도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얘 바닥평이 움직이는 평이 달라지면 똑같이 아랫값에도 물매매에도 그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매매 아랫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무너지면 그쪽으로 날이 먼저 나와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랫값이 무너지면 날이 먼저 그쪽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어미날 자체가 반드시 안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할 건 아랫값을 복원해줘야 돼요. 그죠? 아랫값이 복원돼야 날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아랫값이 무너지면 어미날은 자꾸 오른쪽 무너진 쪽으로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아랫값이 대패집을 부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팅을 할 때 꼭 아랫값을 잘 복원해 주셔야 돼요. 만약 그러면 이 아랫값이 야를 파졌으니까 야도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귀찮아. 그냥 밀어버려. 야를 밀어버려요. 그냥 빤빤 물매매를 빤듯이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야를 밀었어. 아랫값을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냥 압력만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렇죠. 날이 반듯하게 안 나와요. 지 맘대로 나와. 그리고 반드시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내가 미세하게 내가 마무리 대표를 쓴다는 소리는 보통 한 15미크론 정도의 대표발을 빼는 거잖아요. 15미크론, 20미크론 정도의 대표발을 빼는데 알값이 없으면 그 날을 못 잡아요. 내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조정이 안 돼요. 날 끝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어쨌든 안 돼.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알값이 없으면 날이 나왔을 때 물론 날이 치면 나오겠죠. 나와서 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날 수평을 잡을 수 있지만 미세하게 갈수록 날 수평을 못 잡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값이 없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세팅할 때 이 알값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매면 수정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알값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파졌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니, 됐어요. 네. 지금 하고 싶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래 쓰면 계속 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일단 상을 어떻게 잡아가면서 쓰는데 그러면 밑에는 계속 깎는데 알값이 있는 물매면은 일단 이렇게 그런 흐름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틀어져요. 계속 할 거니까 그거를 잡아주는데 그걸 배우셔야 한다고요. 앞으로 아니요. 그건 세팅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바닥평을 계속 쓰는데 대패집은 계속 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얘는 움직이는 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니까 얘를 계속 잡으면 바닥평을 잡으면 물매면이나 날골이 그대로 안 있거든요.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바닥이 움직였으면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바닥은 계속 잡는데 얘는 안 잡고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 날이 이상한 쪽으로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고 바닥평이 잡았는데 어디 한쪽으로 먼저 갈렸다는 소리는 이미 날골이나 물매면도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잡아야죠. 바닥평만 열심히 잡아봐야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요걸 잡는 게 얇게까지 세팅이에요. 넘어갈게요. 네. 자, 요렇게 파졌다 그랬죠. 그러면 요렇게 파져 있으면 그래도 세팅할 만해요. 그래도 세팅할 만해. 자, 요렇게 파졌는데 여기가 반듯하지 않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파져 있다면 물내면도 동그랗게 잡아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만약 여기가 반듯하지 않다면 또 일이 이제부터는 3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와 여기가 다르거든요. 자, 일본 대패를 대부분 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가 반듯한 대패 없어요. 여기는 절대 반듯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요만큼이 물내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요만큼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파졌다 그래. 원래 파지니까 여기는 반듯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반듯해야 쭉 내려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반듯한 대패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반듯할 수가 없어요. 일본 대패 구조상. 얘는 일본 대패라는 게 강철과 연철을 접세하는 부분이잖아요. 접세하다 보면 열처리가 있기 때문에 강철 쪽으로 날이 휘어요. 이렇게 날은 휘어요. 날이 휘었다는 소리는 날이 이렇게 휘면 여기는 볼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팅의 문제가 이자는 좀 3차원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가 파져 있어요. 파져 있는 건 세팅이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파면 되니까 연필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넣으면서 파 내려가면 이 알값은 물매매에다 충분히 복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반듯하지 않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좀 커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여기다 구현을 해야죠? 그죠? 여기가 반듯하지 않다면 여기다가 그 반듯하지 않은 걸 어떻게 여기다 크리트 하냐 이거죠. 붙여넣기를 해야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는 가시죠? 네. 머릿속에 떠오르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되죠? 자, 볼록한데 여기 볼록하고 얘가 반듯하다면 물매매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조금 파져 있어도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여기가 반듯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 대표는 구조상 생산 구조상 여기가 반듯할 수가 없어요. 열처리 때문에 그래요. 강철과 연철을 접세하면 여기가 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냐 이거죠. 자, 그건 숙제로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건 분명히 3차원적인 문제예요. 그 세팅을 본격적으로 세팅이 들어가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답은 없어요. 근데 휘어졌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어미날 등은 다 휘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를 막 밀어서 여기를 반듯하게 잡기도 했었어요. 반듯 잡기도.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듯하게 안 잡고 그냥 세팅을 해요. 휘어졌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가 파져 있고 여기가 볼록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답이 없는 거죠. 그건 자기가 해결을 하셔요. 내가 뭐 또 어떻게 하나 그런 말은 못 하겠어요. 하다 보면 답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등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등이 휘어졌으면 당연히 뒷날도 휘어졌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빛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아, 멀리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 대표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좋은데 이렇게 휘어졌죠. 그죠?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자, 이 부분이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죠? 날골을 팔 때 곡선으로 파진 않아요. 날골을 대패집을 팔 때 다 직선으로 파요. 그죠? 대패집 아무리 장인이라도 곡선으로 대패집을 팔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패집은 직선으로 파요. 어미날은 다 곡선이에요. 직선이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대패집을 파요. 대패집을 판다는 분 가끔 계셔요. 대패집을 파셨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분들. 근데 대패집을 곡선으로 못 파요.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대패집은 직선으로 파고는 날골을 파든 이걸 팔 때 직선으로 파는데 어미날은 직선이 없어요. 직선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다 곡선이 틀어지고 막 틀어졌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날골을 팔 때는 분명히 직선으로 팠어요. 반듯하게 여기를 팠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팔 때. 그죠? 여기를 직선으로 팠어요. 이거 요즘 다 기계로 파는데 여기를 팠는데 야는 곡선입니다. 직선 아니에요.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야와 야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패집에서 어미날이 잡히는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점이 잡힌다는 거죠. 여기가 다 날골이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기 다 붙어있질 않아요. 날고래. 다 붙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 둘, 셋, 네 점이 붙어있는 날고래. 이쪽 날고래. 그죠? 그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날골입니다. 날골은 다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날골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열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하시죠? 이렇게 휘어졌는데 양쪽이 똑같이 휘어졌을까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좀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하고 열이 가해져서 열 처리 때문에 휘어지는 부분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휘어진 것과 이쪽 휘어진 것이 같냐 이거죠. 다르.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크게 막 이게 틀어지진 않지만 정확히 틀어진 폭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쪽 휘어진 폭과 이쪽 휘어진 폭이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팅이 좀 더 곤란해지겠죠? 날고는 분명히 직선으로 반듯하게 야하고 각도를 맞춰서 팠어요. 야가 각이 틀어져 있어. 양쪽이 각이 틀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패집에다 어미나를 넣었을 때 압력을 주기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보이지만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보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만 붙어 있고 대체적으로 일본 대패는 여기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점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점이 붙어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하나, 둘, 세 개만 붙어 있고 하나는 또 있어요. 이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이 압력이 가해지면 표가 나요. 그 표가 날떨림이에요. 그 표가 날떨림으로 나와요. 정확히 하나, 둘, 셋, 네 점이 붙어 있어야 야를 깎을 때 그 저항을 이겨내는데 야하는 붙어 있는데 야가 하나 떠 있으면 야에서 하나 울림이 생기는 거죠. 이 울림이 날떨림이라고 표현이 돼요. 날떨림이 생겨요. 그 날떨림이 생기면 날떨림이 생기는 폭만큼 대패밥은 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얇게 대패를 친다는 소리는 디테일한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대패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대패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야 대패밥이 얇아지는 거예요. 자, 일본 대패 구조 참 난해요. 이거 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참 내가 봤을 때 불량품이에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량품이 따지고 보면 요 불량품으로 얇게 빼라가니까 깝깝한 거예요. 대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세팅으로 극복하셔야 한다는 거죠. 세팅으로.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날고래 폭이 달라요. 하나, 둘, 셋, 넷 폭이 닿는데 이 휘어진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이 폭이 날고래 닿을 때 하나, 둘, 셋, 네 점이 닿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네 점이 잘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고를 깎을 때 정확히 깎아주잖아요. 정확히 깎았는데 얘가 불량이기 때문에 얘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럼 얘는 잘 깎았으면 얘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얘는 쇠라 좀 잡기가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놓고 철판에 넣고 막 밀어버렸어요. 밀어가지고 여기를 빤스하게 만드는 평활도를 잡는다고. 평활도를 잡았었어요, 옛날에. 대부분 안 잡히니까 여기다 이 철판에다 금강사 뿌리고 막 밀어요. 막 밀어가지고 여기 평활도를 하나, 둘, 셋, 넷 평활도를 잡아줘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강철 소모가 많잖아요. 강철이 많이 달아져요. 강철 소모가 많으면 생각보다 여기도 보이시려고 보면 강철이 얇아요. 이게 강철이 하얀 부분이 이게 보이는 이 부분이 강철인데 되게 얇아요, 강철은. 일본 대패 이게 강철이 메인이잖아요. 야가 얇아지면 이가 잘 나가요. 되도록이면 강철 소모를 안 하고 써야 돼요, 일본 대패는. 근데 이걸 막 밀어버리면 뒷날이 넓어지고 강철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잡지만 이 단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잡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틀어진 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때려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때려서 평을 잡아줘.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이아스토 같은 거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건 잘 잡혀 있네.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야가 평활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이 평활도가 정확히 맞고 있다면, 이 평활도가 정확히 맞으면 날골에 끼웠을 때 날골에 딱 안착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날골의 역할이라는 건 일본이 한다. 서양 대표로 말하면 이 플러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플러그. 이 서양 대표에서 얘가 어미나를 딱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플러그가. 얘가 울퉁불퉁하면 어미나를 제대로 안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울퉁불퉁하면 서양 대표도 이 플러그를 빤듯하게 잡아준다고. 어미나를 딱 밀착시키려고. 여기를 빤듯하게 잡아주고 좋은 서양 대표일수록 여기가 빤듯하게 잡혀 있어요. 이 역할이 일본 대표로 봐서는 날골 역할이에요. 날골이 이 역할을 해줘요. 근데 날골은 반드시 잡았어요. 대성양에 팔 때 날골을 반드시 파지 삐뚤어지게 파지는 않으실 거고요. 안 하는데 날골은 반듯한데 어미날이 틀어져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어미날이 틀어져 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어미날이 틀어지는 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 보면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어야죠. 이 다이아몬드가 만약 평활도가 맞다면 야를 놓았을 때 이 평활도가 딱 맞으면 야가 움직임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야도 지금 평활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이 네 점 어딘가 하나가 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요걸 세팅으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못 잡으면 물론 뭐 크게 못 잡는다 해서 그렇게 대표가 막 안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디테일한 세팅을 하려면 이런 걸 잡아주셔야 날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날골이라는 건 어미날을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 일본 서양 대표 말하면 프로 딱 어미날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이 날골에서 어미날을 딱 받쳐줘야 어미날에서 생기는 저항을 물매면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 날골은 정확히 딱 받쳐줘야 하는데 얘를 정확히 딱 못 받쳐주면 이 날끝의 저항이 상당히 생기는데 이 저항 때문에 야가 이 떨림이 생긴다 이거. 떨림이라는 게 사실 뭐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떨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얇게 깎기 위해서는 그 작은 떨림마저도 잡아준다 이거죠. 잡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어미날 설명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어미날 물론 설명 자체가 좀 뭐 저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하잖아요. 이 자체가 난해한 걸 제가 어떻게 뭐 이걸 해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일본 대패 어미날 자체가 골치 아프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런 장치 하나하나가 이런 장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편리하게 만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얘도 진화를 한 거예요. 정밀 도구로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을 희생한 부분이잖아요. 편리한 것들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전문가에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만약 일본 대표를 우리가 편하게 쓰겠다. 그냥 막 대표로 쓰겠다 해갖고 자꾸 고치고 하는 건 야가 돼요. 야를 고치면 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야하고 야는 사용처가 달라요. 사용 용도가 달라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야는 전문가용 도구로서 불편사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배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어려운 도구예요. 어렵게 배우셔야 하고 어렵게 배워야 잘 쓸 수 있어요. 그냥 서양 대패처럼 쉽게 덤비면 얘는 못 써요. 굉장히 난해한 도구예요. 방향성이 있잖아요. 전문가용 도구로서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자, 염이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대패집 설명을 드릴게요. 뭐 덧날이나 누름새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대패집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을게요.
자, 대패집은 대패집을 설명드린다는 소리는 세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미나를 이해를 했으면 어미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어미나를 여기다 맞춰주는 게 세팅이에요. 그죠? 잘 맞춰주는 게 세팅. 이 세팅이라는 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날, 골, 각. 날, 볼의 각도가 있죠. 날, 볼의 이 세팅은 모든 세팅은 여기가 기준이 돼요. 바닥면 난립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평탄 반듯한데 여기를 기준으로 날, 골, 내 각이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 골, 각. 이 각을 확인하셔야 돼요. 양쪽 날, 골, 각이 같나요? 다르다고.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나무니까. 얘는 나무잖아. 얘가 한번 파놓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양은 수시로 움직여요. 나무기 때문에. 그리고 결 방향으로 나무는 움직이잖아요. 야는 오이마사라고 결이 이렇게 생겼죠? 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 양쪽 가장자리의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이쪽은 많이 움직이고 이쪽은 적게 움직여요. 그죠? 결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나무는 결 따라 움직이잖아요. 결 따라 움직이는데 이 오이마사는 결이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있으면 야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바닥평을 잡아보면 여기가 닿아요. 여기가 먼저 닿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자, 대표집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날고는 가만히 있을까요? 날고도 같이 움직여야죠. 일체인데. 그죠? 진짜 세대패도 날골 각이 틀려요. 진짜 금방 팠어요. 금방 파서 하루 지나면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대패는 움직이기 때문에 나무라 움직이기 때문에 날골 각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날골 각이 똑같아도 지금 세팅을 할까 말까인데 야 각도도 틀리잖아요. 야도 야 이쪽에 휘어진 폭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야도 다른데 야도 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뭔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날골이 똑같이 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골 각은. 왜? 쇠가 아니잖아요. 나무기 때문에 야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이렇게 보면 날골 각이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이는 없어요. 우리는 미세한 차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각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처음에 날골 각을 확인하셔야 돼요. 양쪽이 날골 각이 같냐? 안 같으면 잡아주셔야죠. 날골 각을. 그죠? 근데 다음 또 일로 한번 넘어갈게요. 양쪽 날골 각을 실컷 잡았으면 야도 휘어진 폭이 똑같아야죠. 똑같아야 날골 각을 실컷 잡아서 거기에 딱 넣으면 착 맞는데 날골 각 실컷 잡았는데 얘 각은 못 잡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잡잖아요. 야는 각이 안 맞아요. 그죠?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야도 각이 안 맞는데 야까지 각이 안 맞으면 진짜 곤란하게 좀 대표를 쓰기 참 퍽퍽한 거죠. 최소한 야는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날골 각을 먼저 잡아주시오. 양쪽 날골 각이 같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에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골 대칭. 날골 대칭이라는 건요. 이 난립을 기준으로 날골 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높이가 같냐 이거죠. 이 높이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나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난립을 기준으로 이렇게 날골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 높이가 달라요. 물론 팠을 때는 같겠죠. 근데 대패지는 수시로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바닥평을 잡잖아요. 계속 바닥평을 잡다 보면 움직이는 쪽으로 계속 갈린다고. 그죠? 계속 갈리다 보면 이렇게 자꾸 갈리다 보면 이 날골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겠죠. 가만히 있지 않다는 소리죠. 예. 날골각이 정확히 맞췄는데 이 높이도 같냐 이거죠. 이 높이를 보라 이거죠. 날골 대칭을 잡아주셔. 날골각을 잡고 그 다음에 대칭을 잡는 거예요. 대칭 이해하셨죠? 대칭이 틀리면 날이 대칭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대칭이 낮으면 이쪽으로 날이 먼저 나와요. 이 집에 가셔서 혹시 날이 먼저 나오는 쪽 그쪽에다가 이게 날골이거든요. 물매면은 무서워서 손 못 대고 힘드니까 손 못 댔다 싶으면 날이 먼쪽에서 나오는 데다 대패밥 하나 싹 붙여주면 날골이 쭉 올라가면 어느 정도 날이 반듯하게 나올 거예요. 대칭. 대체적으로 일본 대표는 날골 대칭이 틀어져 있어요. 각도 틀어져 있고 대칭도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세팅은 딱 세 가지라 했죠. 날골각, 대칭, 그 다음이 물매면이에요. 물매면 세팅. 일본 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매면 세팅이에요. 물매면. 왜 물매면이 중요할까요? 날골각 잡고 대칭 잡았어요. 이건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목공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꼼꼼한데. 날골각, 대칭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매면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를 여기다 복사해 주는 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 주는 건데 왜 일본 대표에서 물매면이 중요하냐 이거죠. 왜 물매면을 강조하냐 이거죠. 물매면을 제가 세팅해서 한 3-4시간 물매면을 수정을 해요. 물매면을 수정을 해나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압력만 맞춰주면 대충 날 나오면 되는데 물매면 수정을 꼼꼼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매면 수정이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매면 수정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날골각 대칭이 틀어져 있으면 이거 허나 많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전제 조건이 날골각과 대칭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물매면을 손봐야 그게 정확히 물매면을 손보는 거지. 날골각 대칭 손 안 보고 물매면 열심히 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제가 물매면 수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날골각 대칭이 잡혀 있다는 전제하에 물매면 수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대표에서. 물매면 수정이 일본 대표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물매면 수정이 중요하냐 이거죠. 왜 물매면 수정이 중요해요? 물매면은 수정을 해야지 나무가 안 뜯기고 잘 깎여지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지. 물매면 수정이 중요한 이유. 날이 안, 어미날이 안 들리게 고정을. 제가 안쪽에 돼야 되니까. 뭐 그것도 같아요. 미세조정. 그렇죠. 미세적인 것 같습니다. 뭐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매면 수정은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거듭하는 물매면이 뭐 그것도 가면 되지. 물매면이 많이 파져 있으면 헐렁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결정적인 물매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닥편과 물매면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매면과 일본 대표의 바닥편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물매면을 잘못 잡으면 바닥편이 안 잡혀요. 바닥편이 안 잡히면 물매면을 좀 봐야 돼요. 바닥편 쭉 밀어봐야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연필 자국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연필 자국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게 내가 여기다 연필을 붙이고 물면에다 끼워 봤어요. 끼워서 뺐는데 연필 자국이 이렇게 위쪽으로만 형성이 돼. 위쪽으로 묻어나요. 물면에 위쪽으로 묻어나면 압력이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물매면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위쪽에 연필 자국이 묻어났다는 소리는 여기에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물매면 위쪽으로 압력이 전해지면 이제 극단적으로 대패주의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누르니까 세기 형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위쪽에서 압력을 주니까 얘는 대패주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똑같아요. 연필 자국을 묻어봤더니 밑에 쪽으로 연필 자국이 많이 묻어나.
전체적으로 묻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대가리가 머리 쪽 이렇게 뜨죠. 그죠? 대패집. 이게 물매면과 대패집 바닥평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대패집 바닥을 평을 잡으려면 물매면을 잘 잡아야 돼요. 물매면을 아무렇지게나 잡고 바닥평 잡으면 잘 안 잡혀요. 제가 말하는 잘 안 잡히는 건 미크론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50미크론, 100미크론 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 한 자릿수 정도, 한 15미크론, 20미크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얇게 뺐을 때 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미날에는 분명히 압력이 들어가요. 그죠? 압력이 주어지잖아요. 압력이 대패집에 흡수가 돼서 그 압력이 어느 쪽으로 대패집을 트는가 이걸 보셔야 한다고요. 압력이 얘는 쇳덩어리잖아요. 얘는 연약한 나무고 쇠에 압력이 가면 나무는 분명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무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나무가 어느 쪽으로 가냐가 문제죠. 그죠? 일본 대패는 3전평을 잡고 쓰는 거잖아요. 3전평이라는 건 이만큼이에요. 1, 2, 3. 이 평을 잡는 거예요. 일본 대패 3전평을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 이렇게 잡고 써요. 3전평을 잡고 써요. 그죠? 근데 일본 마무리 대패에서 3전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전평을 못 잡으면 물론 안 잡아도 써도 돼요. 3전평 여기 안 잡고 여기만 잡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대패는 3전평을 잡을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3전평을 잡을 줄 알면 대패가 되게 쉬워져요. 그냥 이 짧은 부재평을 잘 못 잡는 이유가 3전평이 안 잡혀 있으면 잘 못 잡아요. 평을. 3전평이 잡혀 있어야 돼요. 안 잡히면 여기가 떠 있으면 끝에 가서 얘가 떠오르잖아요. 쭉 떨어져 버리거든요. 쭉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가 정확히 3전평이 잡혀 있으면 여기 누르고 그냥 쭉 당기면 평이 잡히잖아요. 3전평 잡는다는 게 대패에서 중요한데 3전평을 잡을 줄 알면 대패가 쉬워져요. 3전평을 잡기 위해서는 물매면을 잘 손보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게 하셔요? 네. 물매면과 바닥평의 상관관계.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매면은 야와 1대1로 맞춰줘야 돼요. 그죠? 야하고 1대1로 맞춰줘야 돼요. 야를 1대1로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는데 야를 복사를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압력이 높아지면 야가 대패집이 움직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바닥평을 이렇게 잡을 때 날을 빼놓고 바닥평을 잡잖아요. 날이 압력이 적게 들어간 상태에서 바닥평을 잡잖아요. 그 상태에서 날을 내밀기 위해서는 압력이 가해져야 하잖아요. 압력이 가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골은 버팀목이에요. 대패로 봐서는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버텨주기 때문에 날골에서 압력을 흡수하지는 않아요. 압력을 흡수하는 건 물매면이에요. 이 들어간 압력을 날골은 버텨주고 물매면으로 흡수를 하는데 얘가 흡수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결국은 대패집으로 전해지고 이 대패집이 결국은 바닥평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만약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위쪽으로 압력이 전해지면 이 위쪽으로 압력이 전해지면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대패집 머리 쪽으로 살짝 압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야가 좀 떠오르거든요. 야가 떠오르면 이렇게 엣지를 대보면 야가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 빛이 들어오죠. 야가 같이 뜨죠. 이렇게 되면 야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빛이 들어온 만큼 대패밥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명히 나를 뺐는데 대패를 당겨보면 대패밥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 그럼 여기가 낮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높아.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전으로 가서 바닥평이 안 잡혀. 이렇게
어미날을 넣고 바닥형을 잡고 다시 날을 미세하게 뺐어. 빼서 날이 나왔어. 바닥형을 봤어. 여기가 빛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올 거예요? 여기 손으로 까면 되죠. 근데 사람 손으로 여기를 정확히 못 가요. 그죠? 사람 손으로 내가 이 빛 들은 만큼 정확히 여기를 낮춰주면 돼요. 근데 내 손으로 여기를 정확히 맞춰주면 나는 신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걸 못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나를 뺀 상태에서 바닥평을 잡았어요. 바닥평을 잡아서 엣지를 딱 대니까 삼점평이 정확히 맞았어요. 딱 보니까 여기 빛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빛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와. 근데 어미날을 대패를 치려니까 땡이죠. 압력을 줬어요. 줬고 다시 엣지를 대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올라와 있어. 근데 여기가 빛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 승질부터 여기 막 까버리죠. 막 까버려. 그러면 결국은 3점평이 안 잡힌 거죠. 2점평이 잡힌 거죠. 그죠? 물론 2점평 잡고도 대패 잘 쓰셔요. 근데 3점평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3점평 잡을 줄 알면 대패에 대한 자신감이 확 올라가요. 그 3점평을 잡는 게 결국 내가 물매면 수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했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R값이 파져 있는데 여기다 맞추기는 쉬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파졌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또 난감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매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파져 있는 건 대지간하면 세팅해요. 여기가 이렇게 블록 거기 올라와 있어. 여기 블록 올라와 있어. 그럼 여기를 1대1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맞출 건가? 그죠? 곤란하겠죠? 근데 저도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을 드리고 싶어도. 그냥 감으로 가셔야 돼. 감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단적인 예로 물매면과 여기를 1대1로 맞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못 맞춰요. 물매면과 여기를 정확하게 연필선이 묻어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거짓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1대1로 맞춰? 말도 안 되는 거죠.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반듯이 갈아내. 그럼 맞출 수 있겠죠? 반듯하게.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를 못 갈아내니까 여기가 반듯했을 때 전제하에 물매면과 1대1로 맞추는 거죠. 그죠? 여기가 반듯하지 않아요. 여기가 볼록해요. 항상 어미날은 등이 여기가 볼록해요. 여기가 볼록한 상태에서 물매면 1대1로 못 맞춰요.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맞추라고 얘기해요. 나는 맞추라고 그래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답이 없어요. 저는. 근데 단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보면 볼록 올라오면 차라리 이 한쪽이나 볼록 오든가 이쪽 볼록, 이쪽 볼록 이렇게 이렇게 틀어진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볼록한 것이. 얘가 틀어질 때 열처리 때문에 양쪽에 틀어짐이 다르니까 어미날 등도 틀어짐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R값의 직선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직선이 틀어진 폭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볼록하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볼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볼록한 데도 있고 여기가 볼록한 데도 있고 여기가 볼록한 데도 있고 기울어져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세팅이 정말 난감한데 그걸 생각하고 세팅하면 잡혀요. 잡힙니다. 근데 그걸 1대1로 맞추라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남아있으나 더 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없는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아지실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어미날에 대한 이해, 대패집에 대한 이해, 물론 이 짧은 시간으로 제가 설명드려서 대패 세팅이 확 올라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좀 고민거리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순간 대패 실력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세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패를 주어지면 세팅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파 들어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대부분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차를 가서 몇 시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서 몇 시 가서 도착해서 택시 타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건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대패도 똑같아요. 내가 대패를 보는 순간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되고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대패 손대지 마세요. 안 손대는 게 좋아. 그건 망치는 길이야, 대패를. 대체적으로. 내가 대패를 딱 보면 뭘부터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안 손대는 게 오히려 대패를 위하는 길이야. 대패를 보는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쫙 나와야 돼요, 답이. 아,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서 어떻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 대패는 산으로 가요. 절대 세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패를 망쳐요. 저한테도 가끔 어떻게 세팅을 물어보면 대패 손대지 마. 그냥 놔두세요. 그래요. 보나 마나 빠르거든요. 어떻게 갈지. 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어미나를 보시고 대패집 세팅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착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해야지? 이거 한번 해봤다 저거 한번 해봤다 해봐야 어차피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가야겠다. 제가 생각을 안 해도 이미 내 몸속에서는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꼭 안 해도. 근데 그런 트레이닝 없이 내가 오늘 댄스님 공방을 와야겠다. 그냥 집 나서고 가방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여기 도착하나요? 죽을 때까지 도착 못할걸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댄스님 공방을 가려면 며칠 날 가려면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 띵이 돼 있어서 몇 시에 가서 어떻게 차를 가서 어떻게 와서 딱 도착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방 하나 들고 댄스님 공방 가야겠다 하고 가면 여기 도착하나요? 도착하는 일본 대표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대표 세팅의 순서를 알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걸 알고 덤비지 않으면 절대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막대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무리 대패로서의 대패 기능은 못 할 거예요. 근데 대패 세팅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요건 전문가용 정밀 도구예요. 그냥 사용대패처럼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범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상식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문가용 정밀 도구예요.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가 아니에요. 좀 편리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은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성경원 선생님. 네, 선생님 지금 수업 교육 중이라. 예, 지금 거의 끝나가네요. 오후에나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원 선생님 항상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대패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전문가용 도구고요. 전문가용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고 해보셔야 돼요. 그냥 쉽게 정말 단순한 도구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 하나에 쇳덩이 하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이 안에는 오랜 시간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 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배워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데 두발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엄청 뻔치거든요. 이해는 안 가는데 몸이 기억하잖아요. 하잖아요. 몇 번 넘어지고 깨지면 누구나 타잖아요. 똑같아요. 몇 번 넘어지고 깨지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거 깨지는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냥 막대표로 쓰기에는 그냥 아무렇지게나 세팅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다이어트 때도 다 건드려 그냥
밀어 넣으면 대패밥은 나와요. 좀 두꺼워서 그렇지. 좀 두꺼워서 그렇지 나와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구조가. 그죠? 그냥 날만 좀 갈아가지고 두드려 집어 넣으면 대패집이 깨지거나 말거나 두드려 집어 넣으면 날만 일로 나오면 대패밥은 나와요. 그냥 땡기면 나오는 거죠.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대패를 비싼 대패를 좋은 대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대패 비싸요. 비싼 대패 좋은 대패를 샀을 때는 그만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한 가치에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투자하시라 해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좋은 대패가 왜 좋은지를 알아가야죠. 그냥 무조건 좋은 대패를 산다 해서 대패밥이 좋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정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사 몇 시에 예약돼 있어요? 12시니까 이제 슬슬 움직이셔도 됩니다. 질문 받을 시간이 네, 있나요? 질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질문 받을게요. 끝나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 예, 말씀하세요. 그 어미날 앞날을 연망하다 보면 저는 이제 배가 나오지 않게 약간 수직 방향으로 틀어서 하다 보니까 한쪽 날을 좀 기울여서 가게 되잖아요. 한가리. 아, 예. 예? 이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수업 중에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빼먹은 거 하네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준비해온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좀 달라요. 빨리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아, 그 다음에 하시고 수업 빼먹은 것이 기억나서. 다른 자, 어미나 물매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이렇게 알값이 있어서 이렇게 볼록하죠. 그러면 편가리가 연말을 하다 보면 누구나 편가리가 생겨요. 그죠? 일본 대표는 누구나 손으로 연마하면 다 편가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체 구조가 그래요. 정관이가 많지 붙어. 아, 편가리의 종류를 모르나? 한쪽이 먼저 갈리는 거예요. 자, 오른손잡이는 아무래도 오른손에 힘이 더 가기 때문에 오른손이 좀 더 갈려요.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갈다 보면 누적되겠죠. 조금씩 누적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먼저 이렇게 기울어져요, 날끝이. 근데 일본 대패의 문제가 뭐냐면요. 어미날 등이 알값이 형성되어 있어요. 반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 대패는 여기가 반듯하니까 편가리가 생겨서 한쪽으로 많이 갈렸어도 요걸로 조정을 하면 돼요. 날끝을 이렇게. 근데 서양 대패는 일본 대패는 여기가 알값이 형성되어 있죠. 물매면이 볼록해요. 그러면 이게 물매면이에요? 이게 어미날 알값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반드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편가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치우치고. 편가리가 생겼어요. 어미날에. 돌리죠. 그럼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돌려지나요, 이게? 이게 돌려지나요? 돌려지긴 하죠. 돌려지긴 하겠죠. 힘을 착 때리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죠. 편가리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물매면이 볼록해요. 어미날은 오목해요. 야가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미날에 편가리가 생겼어. 나를 뺐더니 한쪽이 나오고 한쪽은 안 나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틀어야죠. 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날수평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트냐 이거죠. 대패집이 반듯하면 틀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대패집은. 이 야가 볼록하고 오목한 상태에서 편가리가 있어서 어미날을 쳐서 틀었다. 그러면 어미날이 대패집을 쥐어 짜는 거잖아요. 짜잖아요. 쥐어 짜면 물매면과 바닥평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물매면을 쥐어 짜면 그게 바닥평으로 오겠죠. 그렇죠? 바닥평 이쪽에서 뭔가 움직였겠죠. 그래서 편가리가 있으면 일본 대패로서 역할을 굉장히 못해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쥐어짜는 순간 분명히 바닥평은 변해 있을 거예요. 대패집 머리 쪽이 변해 있으면 평이 이미 깨졌다는 거죠. 함선평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야 하는 야가 올라타 있어. 그죠? 올라타는 거죠. 틀었다는 소리는. 정확히 어미날이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날끝에 저항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날끝이 대패 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떨리겠죠. 왜냐하면 정확히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날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날끝이 저항이 생기면 상관없는데 야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 있으면 불안정하게 앉아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날끝에 저항이 생기면 얘가 지 맘대로 움직인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편가리가 일본 대표에서 편가리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마할 때마다 편가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편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편가리 잡는 법. 편가리 확인하는 법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직각자를 보시면 돼요. 이 뜨는 공간, 이 뜨는 공간과 이쪽에 됐을 때 이 뜨는 공간이 같아야죠. 그죠? 각도가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각도, 그 각도가 이 각도보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이 각도는 다르다는 얘기 안 했어요. 자, 이 각도 여기에서 뜨는 이 폭 이렇게 직각자를 됐을 때 양쪽에 됐을 때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편가리가 생기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쪽은 여기가 뜨고 이쪽은 여기가 뜨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편가리가. 이거 확인 가능하시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자를 양쪽에 됐을 때 근데 선생님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요? 이건 너무 기본 아닌가요? 해주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을 알아야 기본을 모르는데. 네. 이 모르는 사람 제발 오지 마.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편가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연마하실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세요. 가까이 가서. 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뜨는 폭, 여기 각도는 같은 거예요. 거의 이 사다리꼴의 각도는 거의 비슷한 똑같다고 말해요. 뭐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 대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든 정확한 건 없어요. 이거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계로 찍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근사치를 찾는 거지. 기계로 찍어갖고 정확히 했다면 모르는데 이건 사람이 손으로 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 마른 목골의 각도도 다 달라요. 대표마다. 근데 이 마른 목골의 각도가 양쪽이 똑같냐 물어보면 그것도 참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같을 수는 없어요. 거의. 근데 비슷하다 보고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편가리. 편가리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양쪽 공간이 똑같았을 때 똑같으면 편가리가 없는 거죠. 근데 공간이 틀리면 편가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값의 폭이 R값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R값이 굉장히 크면 정말 디테일하게 편가리를 잡아주셔야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R값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편가리는 허용할 정도의 R값은 돼요. 근데 그걸 알고 쓰고 있느냐 모르고 쓰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죠? 근데 편가리가 한번 생긴 분들은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가 연마할 때마다 편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라고 편가리가 있으면 그 편가리 자체가 일본 대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편가리가 있으면 그 대패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편가리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고 연마할 때 신경을 쓰시겠죠. 근데 사람은 인체 구조상 누구나 편가리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왼손과 오른손의 압력이 똑같나요? 달라요. 무조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힘이 더 가기 때문에 편가리는 무조건 생겨요. 그게 안 생기면 그냥 자기는 신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편가리가 생기는데 그걸 확인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죠. 확인했을 때 그걸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생겼을 때 좀 잡아주시라 이거죠. 잡아주시고 쓰는 게 낫다 이거. 한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연마하면 편가리는 계속 생기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대패집을 깨는 역할을 해요. 편가리가 생긴 대패집은 대부분 대패집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왜 편가리가 생기면 대패집이 왜 깨져요? 날골각이나 물면허이나 다 틀어지고. 대패. 그렇죠. 편가리가 생기면 대패집이 왜 깨지나요? 당연히 편가리 생기면 여기를 채우잖아요. 여기를 채우잖아요. 편가리가 생겨서 날 수평을 잡으려면 여기를 채우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치면 날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선생님
대패질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크랙이 생기면 여기 많이 크랙 생겨요. 여기. 이 부분이 나를 치면 이렇게 치면 거기에 여기를 자극한다고. 이렇게 치면 여기를 자극하고. 자꾸 벌려줘요. 대패질은. 대패질은 깨지는 게 아니라 사실 찢어지는 거거든요. 결 따라 찢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편가리가 생기는 대패질은 잘 깨지는 이유가 자꾸 틀으니까 야를 대표적으로 자꾸 자극하니까 얘네들이 크랙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깨지고 그러다 보면 편가리가 생기면 아무튼 일본 대패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편가리는 잘 잡으시고 아까 질문이 편가리를 어떻게 잡냐는 문제였죠. 아니 저는 연마로 그걸 잡을 때 교정할 때 안다 그 외에 번외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아 그건 유료입니다. 네. 점심밥 사주면 제가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오후에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받으세요. 혹시 질문 또 있으신 분?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식사하고. 예, 그럼 밥 먹고 갑시다. 예, 예.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훌륭하시죠. 네, 다른 거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장 생활을 한 거라서 사실 집에서 어렸을 때 전공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심하게 얘기하면 스포츠 선수처럼 그렇게 하는 적이니까 답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해볼 수가 없어. 원래 참가생활도 일반 대표집에서 틀려요. 올해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3대 불러줘야 되네. 그대로 한번 보내자. 국산은 달라. 국산은 이게 그 마이크가 있잖아요. 잘하시네. 네, 너무 늦게 재능을 발견하신 것 같아. 그렇죠. 살짝 눌러주세요. 지금 댓글 나중에 살짝 눌러가지고 살짝 눌러주세요. 눌러줘가면서 쳐보는 게 아니라 백화가 돼요. 색깔 좀 빠지는. 잘하셨어요. 바로바로 진행이 자세가 좋은데? 어려운 거죠. 오, 자세 좋아.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서 당겨보세요. 이 친구들은 가만히 눌러줘야 돼요. 놀려가지고 유명한 그렇죠. 일본에서 이런 데 미술관 이런 데가 온라인 땅바닥에 앉아서 한번 더 해보세요. 여기서 못 빼면 쪽팔린 거야? 그냥 처음 하는 걸로. 우리나라 그래, 처음 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치고 잘하는데. 처음이죠? 처음 땡겨보는군요. 네, 잠깐만요. 처음 당겨보세요. 처음 넣으면 하고 이렇게 눌러주고 살짝 당겨보세요.